안녕하세요. 겸손함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건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윗사람에게 겸손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뢰를 주는 것이고, 아랫사람에게 겸손하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중국 대륙 삼국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와 관우가 나오지요. 그 둘의 성격을 비교해 보는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주와 지혜만 놓고 볼 때 중국 역대 군주 중에 유비만큼 최하위권은 없습니다. 재주도 없고 지혜도 별로 없는 유비가 삼국지에서 송공과 조조와 같이 맞대응할 수 있었던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때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난세 중국 대륙을 호령하던 그 잠룡들이 쏟아질 때 아무것도 없었던, 군사도 약하고 별로 별 볼 일 없었던 유비가 청나라의 왕이 됐을 때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비의 강사는 울어서 얻은 것이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유비의 강사는 울어서 얻었다는 것은, 그 말은 곧 유비는 겸손함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처세의 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데뷔할 당시 유비가 처한 정치적 환경은 어땠습니까? 아주 척박하고 아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훗날 유비와 어깨를 나란히 한 그 조조와 송관은 틀리죠. 조조는 허창을 자리에 잡은 그 조조는 천자를 옆에 끼고 천하를 호령했던 최고의 정치가로서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 아십니까? 또 하북의 주둔한 출신인 그 원소 역시 4대에 걸쳐 삼공을 배출한 명문 가문으로서 기주, 형주, 유주, 청주를 아주 장악하고 거기서 맹유를 떨치고 있었죠. 어쨌든 이런 틈에 껴서 유비는 결국 뭡니까? 관우, 장비, 좋은 몇 장수와 몇 소수의 병력만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서 패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호회 손호역 부자 역시 동호회에 있던 손씨 부자 역시 천하를 위풍당당하게 천하를 호령하게 제패하고, 그때 시기에 연전연재를 패하던 유비에게 서서와 제갈량이란 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나라의 황제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패할 당시 조조는 서서의 그 군사적 재능을 보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했던 거 아닙니까? 일개 큰 장수가 한 이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그 겸손함 때문에 서서는 그런 유비를 보고 감탄해서 그를 돕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못 가 조조는 서서의 어머니를 납치해서 포로로 잡아서 서서의 어머니에게 가짜 편지를 쓰게 해서 서서가 자신에게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서서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비를 떠나게 되죠. 유비를 떠나면서 그는 와룡 선생 제갈량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나서 칩거하고 있는 제갈량이 있으니까 그를 찾아가서 그를 군사로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충고를 거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비는 그런 남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 충고를 듣고 제갈량을 자신의 그 의형제를 맺은 관우, 장비, 부하를 데리고 제갈량을 찾아가 삼고초력 끝에 제갈량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 유비가 들고 있던 관우는 어땠습니까? 관우의 성격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오만불선했던 관우는 자신의 그 오만함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유비가 촉당을 치기 위해서 촉당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처인 배후 형주 땅을 관우에게 맡겼습니다. 여기를 형주를 잘 지키라고 하고 나갔는데 오만방자했던 관우는 그 오만함 때문에 그 형주 땅을 잃고 송건에게 형주 땅을 내주고 자신은 유몽을 달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삼국지의 관우편에 보면 형주를 왜 주둔하고 형주를 지키고 관우가 형주를 지키고 있을 때 송건은 그 관우에게 사람을 보내서 관우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를 삼고 싶다고 혼례를 청했죠. 사돈을 맺자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도 사돈을 맺어서 그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예의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관우는 자신의 오만 방자함을 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호랑이 딸을 개 자식에게 보낼 수 있느냐 하고 송건을 욕먹였습니다. 송건은 울분에 토했죠. 그래서 형주를 공격할 때만 기다리고 있을 당시 그때 남군 태수 미방이 그 관우가 자신을 박대하는 것에 항상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군 부사인하고 남군 태수 미방이 그 관우의 그 오만불순함에 불만을 갖고 있을 당시 그걸 알고 있던 송건이 그들을 꼬드겨서 형주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주를 쳤을 때 송건이 공격했을 때 관우는 남군 태수와 장수인이 자신 미온적인 태세로 방어를 하자 그들을 회유하기는커녕 그들을 나무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꾸지람을 줬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송건에게 투항하고 송건 편에 서서 관우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우는 형주도 잃고 자신의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관우의 처세는 오만불순한 자신의 그 능력만 믿고 오만했던 그런 태도였던 것이고, 유비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겸손함과 온화함으로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이 대비적인 얘기가 삼국지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겸손함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윗사람에 대한 겸손함은 신뢰와 맞바꿀 수 있고, 아랫사람에게 겸손함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면서 항상 상대를 높이면서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태도로 겸손함을 유지한다면 모든 일에 성공하지 않을까요? 도덕경에 강과 하천이 백곡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래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 하면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성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에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보다 나은 삶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